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 아마추어 복싱계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한 신종훈 선수. 상대의 주먹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리는 빠른 발과 강철 같은 체력, 영리한 운영 능력까지 고루 갖춘 그는 국내를 넘어 세계 랭킹 1위에도 오르며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15년 무렵 예상치 못한 계약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를 프로 무대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선수 생활을 흐지부지 마감해야 했던 그가 다시 링 위에 서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니 이번에는 아마추어 무대가 아닌 프로복싱으로의 도전입니다. 그동안의 오랜 공백 기간은 물론이고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신종훈 선수. 무엇보다 포인트 운영에 특화된 스타일을 감안한다면 그의 프로 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신종훈 선수는 복싱 스타일 자체를 프로복싱에 걸맞게 완전히 탈바꿈했고 펀치 파워를 키우는 집중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까지 가서 복싱 전설 매니 파키아와 직접 훈련까지 했는데요. 과연 신종훈 선수가 새로운 무대에서 보여줄 복싱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국 시간으로 오는 12월 11일 낮 12시에 펼쳐지는 첫 프로복싱 도전에 앞서 과거 신종훈 선수의 주요 경기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복싱을 빛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989년 5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서 태어난 신종훈 선수.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복싱을 시작한 그는 처음 배울 때만 해도 5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으나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혼자만 남게 되었고 코치 선생님마저 그만 나오라고 말렸지만 그는 묵묵하게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그의 성실함을 좋게 본 코치님이 선수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신종훈 선수는 금메달을 따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설득할 정도로 코치님의 열정은 대단했고 결국 5번의 노력 끝에 허락을 받아내면서 신종훈 선수의 복싱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 완전 삼고초려 아니 5고초려네요. 그리하여 중학교 2학년 때 체육중학교로 옮기면서부터 운동선수의 길을 걸어간 신종훈 선수. 전국체전 10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아마추어 무대에 나타난 그는 성인이 되자마자 각종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신종훈 선수의 경력 중 굵직한 것들만 추려보자면 2009년 밀라노 세계선수권 동메달, 2011년 인천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2011년 아제르바이잔 세계선수권 은메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이바퍼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2011년과 12년에는 세계 복싱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신종훈 선수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복싱에 금메달을 안겼던 신종훈이 국제복싱연맹의 징계에 반발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5년 무렵 복싱협회의 파벌 싸움에 말려든 신종훈 선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PB라는 복싱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복싱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한창 전성기를 누릴 20대 중반의 나이에 억울하게 1년 8개월 동안 강제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꿈에 그리던 올림픽 출전까지 불투명해진 그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면서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선수와는 점점 멀어지던 무렵 예상치도 못한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 소식을 듣게 된 신종훈 선수. 한 가지 황당한 점은 예선전을 겨우 하루 앞둔 날에 이 소식을 통보받은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단 하루 만에 4kg 이상 감량을 마친 다음 장거리 비행까지 하게 된 그는 결국 예선전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렇게 신종훈 선수를 향한 올림픽 금메달의 기대는 여러 황당한 이유들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2018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간 신종훈 선수. 과연 전성기 시절 신종훈 선수의 기량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주요 경기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011년 아제르바이잔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49kg 이하급인 라이트 플라이급으로 출전한 신종훈 선수는 16강전에서 프랑스의 제레미 베쿠 선수를 만났습니다. 과감하게 연타로 시작하는 신종훈, 거리를 속이는 인앤아웃으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앞손으로 거리 재고 아래 위를 골고루 노려주는 신종훈, 앞손으로 머리를 잡고 거리를 유지하며 때리는 움직임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빠른 모습인데요. 그 어떤 체급보다 빠른 라이트 플라이급에서조차 스피드에서만큼은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힘껏 가드를 올리고 따라가기만 하는 베쿠. 어느 정도 공격을 받아낸 다음 틈을 노리겠다는 심산인데요.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강하게 주먹을 내보지만 쏟아지는 연타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고 정면 싸움에서도 딱히 이득을 챙기지 못하면서 신종훈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상대의 전진을 끊어주며 클린치로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신종훈. 롱훅 이후에 빠지는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템포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신종훈. 이를 악물고 전진 스텝을 밟아주자 약간의 활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베쿠. 쏟아지는 폭격을 받아내고 꿋꿋하게 전진합니다. 그러자 위빙을 적극 활용해주면서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신종훈. 상대가 주먹 하나를 낼 때 3-4개씩 퍼부어대자 쫓아가는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위빙 때문에 허공을 가르니 체력 손실도 커집니다. 원거리에서는 앞손을, 근거리에서는 위빙과 클린치를 활용하는 신종훈. 스트레이트를 맞춤과 동시에 멀찌감치 빠져버리고 상대와 현격한 기량 차이를 드러내며 1라운드를 마칩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비슷한 움직임으로 출발하는 신종훈. 상대의 반격 타이밍을 귀신같이 읽어내고 빠집니다. 여유가 생기자 주먹에 더욱 힘을 실어보는데요. 펀치 하나하나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깔아주면서 카운터까지 대비하고 잠시라도 머물러 있지 않으며 링을 넓게 활용합니다. 거리까지 속여주자 허공만 가르는 베쿠. 공격이 끝난 다음을 노리고 있지만 빠른 발을 가진 상대에게는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전진과 함께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활로를 뚫기 위한 첫 번째로 보입니다. 더티복싱으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베쿠. 몇 대 맞더라도 주먹을 동시에 주는 것으로 변화를 꾀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인앤아웃을 살려보는 신종훈. 더티 플레이를 계속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되갚아주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다소 와일드하게 휘둘러보지만 닿지 않는 베쿠. 나름대로 스텝을 따라가고 있지만 공격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근접전에서도 월등한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신종훈. 경기 내는 찍는 듯한 라이트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빠른 발을 잡기 위해 걷는 스텝까지 활용해보지만 두세 걸음보다 멀찌감치 빠져버리고 연타로 대응해봐도 앞손으로 밀어버리니 모험을 거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3라운드를 시작한 베쿠. 이제는 보다 저돌적으로 나가봅니다. 클린치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먹을 내는 베쿠. 찍고 빠지는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신종훈의 스피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앞손으로 잡아둔 다음 점수만 따내고 빠지는 움직임에서 아마추어 복싱에 특화된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으며 타깃에서 멀어지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자유자재로 거리를 조절하는 신종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마침표를 찍는 쪽은 신종훈입니다. 오랜만에 유효타를 넣어보지만 데미지는 크게 주지 못하는 상황. 정신없이 좌우를 오가며 주먹을 흘려내고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 들어오는 훅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레프트 훅을 준 다음 피봇으로 거리를 벌리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먹혀들고 있는데요. 클린치에서 떨어지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위험한 타이밍으로 보이지만 체급이 낮은 만큼 한 방으로 끝내기가 쉽지 않고 상대의 공격 패턴을 감각적으로 읽어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1라운드 초반과 지금의 움직임이 별반 다르지 않은 신종훈 선수. 클린치에서 확실하게 묶어두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약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공격을 시도하지만 짧은 주먹을 내지 못하는 베쿠. 몇 수 위의 경기력으로 상대를 전방위에서 압도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3라운드를 마칩니다. 그 결과 일방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두는 신종훈 선수. 마치 일반 관원과 관장님이 스파링하는 것처럼 레벨이 다른 기량을 드러냈습니다. 동체급에서 비교적 긴 리치를 가지고 있는 신종훈 선수는 앞손으로 자신의 거리를 확실하게 잡은 다음 라이트로 마침표를 찍는 패턴을 가지고 나왔고 복부와 앞면을 번갈아 가면서 두들기다가 빠지는 순간까지 공격과 회피를 동시에 해주면서 상대에게 작은 타이밍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신종훈 선수의 스피드였는데요.
백후 선수가 가드를 바짝 올린 채로 정면 승부를 걸어봤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치고 빠지는 스텝을 전혀 따라잡지 못했고 근접전 역시 차원이 다른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의 주먹을 모조리 흘려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 아제르바이잔 세계선수권 대회의 결승전인 중국의 주 쉬밍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16강전에 비해 다소 공격적인 태세의 신종훈, 간을 보는 쉬밍의 잽에서 남다른 스피드와 간결함이 전해집니다. 발을 붙이고 임팩트 있게 연타를 내는 쉬밍, 그러면서 신종훈의 공격 타이밍에는 한 템포 쉬어주고 있는데요. 자신과 비슷하게 인앤아웃을 들고 나오자 신종훈 역시 큰 한 방을 노려보고 수싸움을 치열하게 해주면서 긴장감 있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스텝이 빠른 쉬밍과 상체 움직임으로 피해내는 신종훈, 길게 치고 얼른 붙어버리는 움직임으로 후속타를 저지합니다.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보는 신종훈, 잔발 스텝으로 페인트를 섞어가며 상대를 압박하고 전광석화 같은 바디 스트레이트로 점수를 따냅니다. 투스텝을 활용한 공격에 밀려나는 쉬밍, 서로의 주먹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가는 타이밍이 탄생하고 쉴 틈 없이 미끼를 던지며 수준 높은 체스 게임을 벌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유효타를 가져가지 못하는 양 선수,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임팩트 있게 때리는 쉬밍의 연타가 매섭습니다. 이에 질세라 화끈하게 화답하는 신종훈, 두 선수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좌우 움직임을 활용했던 거에 비해 발을 붙이고 강하게 받아치는 쉬밍, 신종훈 역시 뒷발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카운터를 노리는데요. 잔발로 압박하며 공격을 기다리는 신종훈, 끊임없이 발을 바꿔주는 변칙적인 모션 때문에 거리가 잡히지 않고 양발을 나란히 놓고 좌우 움직임을 살려주자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더블 잽으로 리듬 타고 후속타까지 연결하는 신종훈, 심판은 슬립으로 판정하지만 제법 유의미한 성과를 거둡니다. 기세를 잡자 더욱더 거칠게 몰아붙이는 신종훈, 복부에서 앞면으로 올라오는 펀치러시에 쉬밍의 방어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 둘씩 얹히기 시작하면서 미세하게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계속해서 링을 크게 활보하지만 이따금씩 따라잡히는 쉬밍, 사이드 스텝 대신 클린치를 선택하지만 신종훈의 주먹은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명승부를 펼치는 두 선수, 한 템포를 속인 쉬밍의 라이트가 들어가고 다시 여유를 되찾으면서 경쾌한 움직임이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돌입합니다. 1, 2라운드 모두 점수에서 밀리고 있는 신종훈 선수, 롱훅과 함께 쉬밍을 압박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노려보지만 아쉽게 빗나갑니다. 카운터를 허용하는 와중에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는 신종훈, 급할 게 없는 쉬밍이 끈적하게 달라붙지만 모든 체력을 쏟아내며 사냥에 몰입하고 투 카운터 한 방이 제대로 터지면서 재빠르던 쉬밍의 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오로지 KO만을 생각하며 무섭게 달려드는 신종훈, 소나기처럼 퍼부어대는 연타를 클린치로 무마합니다. 그럼에도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신종훈, 반복되는 스웨이를 걷는 스텝으로 쫓아가고 언더훅 싸움까지 걸어주면서 역전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파이터가 된 것 마냥 끊임없이 전진하는 신종훈, 이에 쉬밍의 선택은 노골적인 클린치입니다. 레프트 훅을 크게 얻어맞고도 우직하게 몰아붙이는 신종훈, 독사 같은 집요함에 쉬밍의 체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기 종료를 앞둔 신종훈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필사적으로 클린치를 떼어놓지만 30초도 남지 않은 상황, 어퍼컷까지 섞어보지만 디펜스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주먹을 던지는 신종훈 선수, 두 선수 모두 화려한 기술들을 쏟아낸 끝에 3라운드가 마무리되고 판정 결과 20대 11로 주 쉬밍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아쉽게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자랑하는 아웃파이팅 뿐만 아니라 상대에 따른 전략 수행 능력까지 보여준 신종훈 선수, 시종 일관 쉬밍을 압박하며 거칠게 밀어붙이는 복싱이 16강전에서 보여준 스타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쉬밍의 상체 움직임을 그대로 쫓아가며 상대의 높이에 따라 맞춰서 던지는 주먹이 효과를 발휘했고 유효타를 허용하더라도 뚫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신종훈 선수의 호전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종훈 선수는 아마추어 복싱에 적합한 스타일로만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KO 파워와 거친 난타전이 중요한 프로복싱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자질을 갖췄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프로복싱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는 날렵했던 과거의 몸에 비해 눈에 띄게 근육이 발달되었으며 단발성 펀치의 임팩트를 키우는 훈련을 통해 프로에 알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즉 찍어치는 라이트로 점수를 따낸 다음 회피 동작에 중점을 맞췄던 과거와는 달리 발을 붙여 무게를 싣는 훈련으로 근거리 난타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스피드가 워낙 빠른 데다가 수많은 경험으로 운영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KO 파워까지 더해진다면 펀치력과 카운터, 수비 능력을 고루 갖춘 메이웨더 같은 스타일이 탄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진 신종훈 선수가 프로복싱이라는 색다른 무대에서도 마음껏 활개 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는 12월 11일 DKU와 매니 파키아오 스페셜 매치 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